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축구판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심지어 아시아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묘합니다. 클럽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고 장소는 한국이 아니라 도쿄였고 그리고 모든 소문의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목만 보면 엄청난 특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깔린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현재 LAFC와 손흥민을 둘러싼 진짜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극적인 루머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지금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함께 읽어보죠. 첫 번째 논점은 체룬돌로 감독과의 이별, 그리고 손흥민에게 찾아온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이 이별은 단순한 감독 교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예고됐고 그래서 더 담담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지만 손흥민에게만 놓고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LAFC 이적 이후 손흥민의 미국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 그리고 누구보다 손흥민을 믿어줬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에게 전술적 선택지가 아니라 팀의 중심이라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내주었습니다. 스타라서가 아니라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했을 당시만 해도 시즌 중반의 단기 이적이었고 리그와 팀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을 천천히 계획 속에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전술의 축으로 삼았고 그 결정은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손흥민은 LAFC에서 다시 에이스가 됐습니다. 단순히 득점을 기록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공격 흐름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핵심이 됐습니다. 경기 내내 수비진의 시선을 끌어당겼고 그 공간 속에서 동료들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에게 필요 이상의 수비 부담을 지우지 않았고 가장 위험한 위치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흥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뛰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체룬돌로 감독의 마지막 인터뷰는 더 묵직하게 들립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였고 그를 지도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말, 그리고 시즌 시작부터 함께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고백. 패배 후 흔히 나오는 위례적인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 속에 진짜 아쉬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의 경기력 변화는 명확했고 그 흐름이 조금만 더 빨리 시작됐다면 이 팀의 시즌 결말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체룬돌로 감독과 손흥민의 인연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사실 축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묘한 연결선 위에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시절 함부르크에서 뛰던 10대 손흥민과 경기장에서 마주했던 기억, 그리고 시간이 지나 ML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감독과 선수로 다시 만난 장면은 축구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맥락을 알고 보면 이별은 더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손흥민에게 이번 이별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감독이 바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지도자에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순환의 시작입니다. LAFC라는 팀에서 손흥민의 의상은 이미 확고해 보이지만 감독이 바뀌는 순간 모든 전술적 우선순위는 다시 리셋됩니다. 익숙했던 신뢰,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호흡, 눈빛만으로도 이해되던 전술적 약속들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체룬돌로 감독과의 이별은 손흥민에게 안정의 끝을 의미하고 동시에 또 한 번의 도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이별이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손흥민이 LAFC의 챕터 체인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LAFC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골이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시선, 상대팀의 대비 방식,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어시스트, 플레이오프에서도 3경기 3골 1어시스트, 숫자만 봐도 인상적이지만 실제 경기의 체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드니 부안카와 이뤄낸 이른바 흥부 듀오는 MLS에서도 손꼽히는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는 누구를 막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LAFC는 매 경기 우승 후보답게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언제나 잔인합니다. 밴쿠버와의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 승부차기 패배는 그렇게 모든 걸 멈춰 세웠습니다.
세 번째 논점은 체룬돌로 감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무게입니다. 경기 후 체룬돌로 감독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아쉬움이 절절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선수이며 그를 지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말, 그리고 시즌 시작부터 함께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고백. 이건 전술 분석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솔직한 후회에 가까웠습니다. 체룬돌로 감독과 손흥민의 인연은 사실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시절 함부르크의 10대 소년 손흥민을 상대하던 기억,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같은 팀에서 만난 인연. 비록 함께한 시간은 4개월 남짓이었지만 그 농도는 결코 옅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논점은 이제 손흥민 앞에 놓인 미지의 감독이라는 변수입니다. LAFC는 이미 후임 감독 선임에 착수했고 내부 승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오느냐보다 그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MLS에서도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심 선수입니다. 다섯 번째 논점은 클롭의 발언이 왜 다시 불씨를 지폈는가입니다. 클롭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리버풀에서 영입하지 못한 유일한 후회, 바로 손흥민이라고. 이 발언은 새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어 왔기에 무게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시작된 엇갈림, 리버풀 부임 직전에 또 한 번이 무산, 그리고 EPL에서 직접 상대하며 느낀 뒤늦은 후회까지.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클롭 개인의 축구 인생에 남은 미완의 퍼즐 조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논점은 그래서 나오는 온갖 설들입니다. 도쿄에서의 회동, LAFC 행 가능성, 손흥민이 돌아오면 움직인다는 이야기들. 솔직히 말해서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루머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공식적인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논점은 MLS가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MLS를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기력, 스타성, 영향력, 모든 면에서 리그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클롭의 말이 더 크게 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유럽에서 왔던 스타가 아니라 지금 이 리그의 현재이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이자면 이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섞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손흥민의 커리어가 여전히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이동 가능성 하나만으로 시장과 팬들을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치는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